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직감과 4차원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고 하니까 뭐 제가 누굴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채널에서 이거는 가끔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왜 굳이 말로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작가 노트도 쓰는데 굳이 유튜브 채널에는 제가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게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중에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말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그냥 말로 전달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발성을 하면서 뭐 정확한 발음도 신경 써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표정도 신경을 써야 되고 자세도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쓸 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말을 잘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주식 쪽도 그렇고 경제 쪽이나 아니면은 정치인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저 사람이 얼마나 신뢰감 있게 말을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애초에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믿음감 있게 해주시는 분이 실력이 더 있다라는 그런 믿음감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말은 생각과 신체를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 건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실시간 소통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기도 하고 물론 제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직감적인 것을 위해서 말을 한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잖아요.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정리가 되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내가 머리로 생각만 하는 거랑 말로 뱉어내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뭐 이거의 신체적인 그 변화까지는 제가 보여기는 오늘 포인트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요거에서도 직감이라는 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직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를 본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직감만 가지고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대부분 좀 어렸을 때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성인이 되었을 때보다 어렸을 때는 뭐 기쁨의 감정도 그렇고 슬픔의 감정, 무서운 감정 같은 것도 훨씬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험이 나한테 각인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이성적으로는 아닌 거를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내가 뭐 양념통닭을 먹다가 체했다. 엄청나게 세게 체해가지고 막 그랬다. 그러면은 어른이 되어서도 양념통닭을 봤었을 때 되게 거부감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공감이 안 되신다고 하면은 요거는 뭐 어, 저의 경험이었었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 뭐 물놀이를 갔다가 물에 이렇게 살짝 빠져가지고 살짝 허우적댔었던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가 커서도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로 물에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하면 수영을 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더라도 몸이 받아주지 않고 몸이 굉장히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예전에 얘기했었던 것들로 그러니까 전제를 깔고 가면은 내 머릿속은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억의 조각들은 우주 속의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들끼리의 기억을 소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트라우마는 머나먼 과거의 기억인 거예요. 근데 3차원의 시공간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은 내가 실제로 갔었을 때 그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뇌 속에서는 제가
음, 과거의 기억들도 얼마든지 내가 실시간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이거는 내가 조금 더 빨리 다가간다라는 개념보다 트라우마나 내가 어렸을 때 겪었었던 직감 같은 거는 그러니까 빠른 것을 넘어서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자, 원자가 있으면은 요 안에 원자 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자라는 게 있는데 전자. 전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원자 안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특정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 전자가 원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전자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어떤 우주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인간의 이론으로는 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자, 여기 써 있죠. 전자가 원자 핵 주변을 도는 것으로 그림으로 나타냈지만 정확히 말하면 전자는 그냥 원자 핵 주변에 존재해 있다. 그것도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전자는 어디든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지구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글리제 85581이나 이거는 별의 이름이죠. 프록시마 센타우리 뭐 여러 어디에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존재의 확률이 올라가고 존재의 확률이 낮아지는 형태로만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전자의 분포 자체를 그냥 전자 구름이라고 그냥 부를 뿐인 거죠. 정확하게 전자의 우리가 정체를 알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자면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뭐 날씨가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한다. 아니면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동물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쭈뼛쭈뼛 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적으로 뭐 흥분을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나의 어렸을 때의 기억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몸에 체득이 되어 있는 기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기억인 건데 이 본능이라는 거는 굉장히 바꾸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인 본능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성이 이렇게 덩치가 크고 뭐 이렇게 어깨가 넓고 이런 사람을 뭔가 확률적으로 더 좋아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나를 더 잘 지켜줄 수 있고 힘이 세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큰 사람보다 몸이 왜소한데 이 사람보다 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매력을 느끼는 거는 대부분은 몸이 크고 이렇게 어깨가 넓은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는 저 사람이 저 사람보다 세네 라고 하지만 본능적으로 확률적으로는 덩치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 너를 지켜줄 확률이 더 크다 해서 그 본능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확률적으로 제가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본능이라는 거는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짧게는 뭐 몇만 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몇억 년 동안 몇십억 년 동안 유전자에 남아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조상의 유전자로부터 정해진 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자, 원자핵이 있고 원자 전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와 그리고 조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게 마치 같은 전자를 공유하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는 우리 태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지구도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로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당했었던 어떠한 사건은 내가 따로 생각해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몸이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요것 자체가 내가 과거의 생각을 가져온다라는 거랑은 다르게 이미 나의 몸에 한 몸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를 하면 제가 앞서서 언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체득한 언어는 내가 기억상실증이어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말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타고 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 외국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묘한 차이 아니면은 사투리도 마찬가지로 미묘한 차이로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네 아니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그 말하기라는 거는 내가 기억을 통해서 하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래 같은 것도 기억 상실증에 걸려도 노래 같은 거는 기억을 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도 말은 우리나라 말은 유창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트라우마처럼 어렸을 때에 들어왔었던 그러한 직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무슨 단어로 되게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마치 내가 뇌 속에서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뭐를 끌어와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동기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동기화? 네. 어쨌든 내가 언어를 배웠었던 기억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멀리 있는 기억임에도 이것을 나는 실시간으로 꺼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30년 전에, 그러니까 저가 40살이니까 한 38년 전에 체득한 건데 이게 그 38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냥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요거를 보면은 편하겠죠. 원자핵은 여기 있지만 전자핵은 여기가 바로 옆에 있을 수도 1억 광년일 수도 100억 광년일 수도 어디에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100억 광년이 아니라 우주의 크기를 넘어서는 곳에서까지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현재나 과거에나 어떤 경우에는 본능을 우리가 똑같은 것들을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상에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으니까 시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과거의 기억들을 넘나들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가지고 가져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4차원적인 공간을 얘기를 했을 때는 마치 테서렉트처럼 이것들이 섞일 수 있다. 이 공간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가 여기까지가 끝나버렸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에서 보여지는 그 이름이 뭐였죠? 아무튼 그 남자 주인공이 자기의 과거로 가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짧게 얘기하자면은 공간이 휘어져가지고 그 공간이 아주 짧아졌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원자핵과 전자와의 관계처럼 이 공간이 휘어지거나 뭐가 하지 않았는데도 거리가 아주 먼데도 이게 그냥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요거는 또 4차원이랑은 조금 다른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원자핵과 전자의 관계는 뒤로 밀어놓고 4차원과 3차원의 관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앞서서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4차원이라는 거는 3차원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3차원의 시공간을 마음껏 뒤섞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뭐 저는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얘기했던 상상의 공간. 내가 뭐 잠을 자거나 상상 속에서는 언제든지 그 과거의 일들, 현재의 일들 이것들을 마음대로 뒤섞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미래까지 같이 뒤섞일 수 있는 거겠죠. 3차원의 공간은 그게 불가능하죠. 3차원의 공간은 시공간을 빛의 속도로만 이동이 가능하고 이거는 지금 현실의 생각이라고 제가 그 전에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이거는 현실의 생각, 이성적인 거고 상상의 영역은 감성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 상황에서 내가 지금 3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과거에 내가
이 말을 공부를 했었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과거에 제가 뭔가를 공부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실시간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과거에 내가 언어를 습득했었던 기억도 가져오고, 아까 했었던 생각도 가져오고, 미래엔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도 과거에 내가 했었던 생각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따지자면은 4차원의 내가 있기 때문에 3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치 제가 무가 그러니까 저희 반대의 법칙의 시작점인 것처럼 무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만 타당한 역설. 그러니까 이게 제 작업의 시작인 거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4차원의 내가 있기 때문에 3차원이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존재한다. 뭐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맞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내가, 나라는 존재는 3차원의 존재를 하지만 4차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고, 현재의 나도 3차원의 존재를 하지만 4차원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냥 말장난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기서 앞서 얘기했었던 원자핵과 전자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다가 그림으로 그리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림으로 2차원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차원이 이렇게 그냥 4차원으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리지? 이게 뭔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이 겹쳐져 있는 것을 4차원, 3차원이 자, 굳이 따지자면 3차원이 겹쳐져 있다. 겹쳐져 있다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겹쳐져 있는 것이 4차원인데, 그러니까 3차원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겹쳐져 있다. 겹쳐져 있는 것을 이제 요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겹쳐져 있는 건데, 근데 내가 여기에 있어서 원자 핵 같은 내가 존재를 하는데, 어딘가에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겠죠. 어떠한 공간에, 거리가 어디가 되었던 간에 여기에 전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차원을 넘어서 그냥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차원을 넘어.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말을 하고, 그리고 본능이 있고, 직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뭐 트라우마, 아까 했었던 여러 가지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바로 마치 어딘가에 동기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나의 그러한 생각과 감각 같은 것들은 차원을 조금 넘어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애초에 전자핵이라는 것은 그 시공간, 그러니까 3차원은 일단 뛰어넘은 것인데, 4차원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 3차원의 공간을 일그러뜨릴 수 있고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4차원의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4차원의 공간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애초에 시공간이 어떻던, 공간의 개념이 어떻던 그냥 존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꿈을 꾸는 내가 있어요. 꿈을 꾸는 내가 있는데, 여기서 꿈을 꾸는 나는 4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배웠었던 언어들도 사실은 혼합이 되어야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혼합돼서 마치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언어를 뒤섞어서 할 수가 있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꿈속에서도 나는 기억은 뒤섞일지언정 한국말은 똑바로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체득을 해가지고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게 되면은 영어도 꿈속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기억은 4차원적으로 이렇게 혼합이 되면은
이 내가 한국말이 아닌 여러 가지 한국말을 변형한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꿈속에서도 한국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 이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4차원이 아니라 4차원과 3차원이 상관이 없는 그냥 존재하는 전자가 있는 것처럼 이것들은 고정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을 뛰어넘는 게 있다. 차원을 넘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난번 영상부터 할수록 미궁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인류가 양자역학을 풀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누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풀어낸다면은 요거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뭔 말인지는 알겠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꿈을 꾼다라는 거는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뒤섞고 시공간을 마음대로 뒤섞을 수 있는 4차원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나는 언어를 뒤섞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뒤에 니은을 오는 그런 거는 충분히 뒤섞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는 거는 애초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에게 과거에 내가 했었던, 공부했었던, 아니면 트라우마로 겪었었던 뭐 어떤 것이든지 그런 거를 정해져 있는 거죠. 차원을 넘어서. 머리가 아프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저도 말하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행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그러니까 누군가 봤을 때는 쟤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앉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래도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